우리 사장님 그 일하시고 의뢰한 사람한테 뭘 청구합니까? 보통. 저희들요? 예. 돈 달라고 그랬어요. 무슨 돈 달라 그래요? 물품 대리. 물품 대금이요? 예. 물품. 지금 경제 활동을 하시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은 뭘 달라 그럽니까? 급여라고 뭐 표현하면 되겠죠? 급여. 그리고 오늘 좀 일이 있어갖고 늦게 오신 그 중개사님은 그 계약을 해가지고 예, 계약하셨어요. 계약하면은 뭘 또 뭐 양타 뭐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의뢰인한테 뭘 달라 그러세요? 중개 보수라 그러죠? 네, 중개 보수. 건축업자가 건물을 짓고 건축주한테 공사대금 달라 그러죠?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래요? 소유권이 있다 그랬죠?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 제가 돈을 빌려주고 혹시 돈을 안 갚으면은 그걸 실행해서 환가해서 배당받으려고 근저당을 잡았어요. 그럼 근저당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남의 땅에다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받았어요. 지상권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하고는 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왼쪽 편, 오른쪽 편이 각각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하시고 한번 물품 대금류 쪽은 어떤 공통점, 소유권류 쪽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양쪽의 공통점이 아니면 각자의 각자. 공통점? 그러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 A 파트하고 B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A 파트의 성질이 공통점이 있고 B 파트는 B 파트에 공통점이 있어요. A 파트는 어떻게 돼요? 현찰이 바로 들어오고 여기는 미래의 재산. 현재 미래. 좋습니다. 좋은 상상력이에요. 미래 기를 해야만 생기는 것이고 예. 그냥 기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채권. 좋습니다. 그 정확한 표현이에요.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아니 틀리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현재 미래도 현재 미래도 좋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말씀해 보시죠. 이거는요 안 주면은 짜증 나잖아요. 그죠?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부단히 줘 빨리 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죠. 아까 그 말씀하신 이거는 비등기고 이거는 등기고 미등기라 그러죠. 미등기. 이것도 아주 좋은 구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 이거는요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에 그냥 소유권이 있다고 누구한테 달라 그래요? 근저당권 있다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권리로서 완성이 돼갖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누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돼요.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이쪽 류는 방해만 안 하면 돼요. 건드리지 마. 이거는 달라. 제가 남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물품 대금류 A 파트는 여성적인 거예요, 남성적인 거예요? 네? 그거 어렵지 않을 텐데요. 예?
건드리지 마가 B 파트거든요. 여성들은 남자가 막 건드리면 싫어하잖아요. 이거는 여성적인 권리입니다. 여성 권리.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방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는 정적이에요. 정적. 그리고 달라고 해요? 돈 달라고는 하겠죠. 여성분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자체로는 뭐 이렇게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방해만 안 받으면 되는 권리예요. 이거는 동적이에요. 동적. 달라고 막 부단히 받아야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남성 권리라고 그러고, 이행의 문제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행을 계속 부단히 이행을 기대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행을 해줘야 돼요. 이쪽 권리, A 파트 권리는. 이름하여 A는 뭐라 그러냐면은 채권이라 그래요. 채권. 우리가 그 권리를 우리가 탐구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특히 재산권 중에서 채권하고 물권이 있는데, 채권의 종류, 물권의 종류를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뭘까요? 물권이라 그래요. 물권. 그러니까 채권하고 물권의 성질이 확 다릅니다. 채권은 부단히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하는 거고, 이행이 완료되면은 사라져요. 만족스러우면. 물권은 이미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누군가 막 이렇게 귀찮게 하고 그러면 이 방해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채권이 많을까요? 물권이 많을까요? 채권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은 어떤 지배성이 있거든요. 물권은 소유권 그러면은 아파트를 지배하는 거고, 건저당권 그 등기된 그 물건에 대한 물건을 지배하는 거고, 지상권도 마찬가지. 아주 절대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제도는 인간에 대한 물권이에요. 인간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그거 인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물권을 창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민법에서 8가지 물권만 인정을 합니다. 8가지 물권. 그걸 한번 제가 써볼게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권자가 붙죠? 그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오늘날에서는 저당권은 이제 죽은 권리예요. 뭐만 살아있죠? 근저당권. 저당권 파트에 근저당이라는 하나의 조문이 있는데, 그것만 기계적으로 등기가 되고, 저당권은 요즘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당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당권도 역할은 있는데 등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이제 근저당권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이때 근이라는 게 뭐냐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뭐 마이너스 한도액이 뭐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500도 쓸 수 있고 마이너스 1000도 쓸 수 있다가 갚으면은 제로가 됐다가 또 마이너스 500, 10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걸 근이라 그래요. 근저당권도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있어요. 1억이 딱 설정이 되면은 내가 1억을 다 안 써도 돼요. 한 5천만 원만 써도 채권 최고액은 그냥 1억으로 그냥 있는 겁니다. 근데 1억 2천을 쓸 수는 없어요. 빌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근저당권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다 물권이라고. 물권은 또 뭐라고요? 여성의 권리라 그랬죠.
건드리지 마. 방해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행에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행. 상대방한테 뭐 이행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건드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유권이란 놈은 아주 독특해요. 점유권. 점유권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점유권.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 와콤 타블렛은 이게 제가 한 3만 원 주고 산 겁니다. 이거는 물건이고 동산이죠? 부동산 아니죠? 동산이고 이거는 제 소유권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깜빡 잊고 이렇게 이제 집에 갔는데 오늘 밤에 도둑이 와서 이걸 갖고 자기가 슬쩍 집에 갖고 갔어요.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도둑이 점유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예, 맞습니다. 점유는 진짜 자기가 뭐 가질 만한 자격이 없어도 사실상 평온하게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지 않으면은 서로 맨날 길거리에서 네 거다 내 거다 그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자력구제거든요. 사람이 사람한테 완력을 사용해서 자기 권리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맨날 싸우는 거거든요. 예? 예. 그거는 이제 분묘기지권의 문제인데, 그거는 너무 앞서 나갔고, 요거에 관해서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도둑도 평온하게 사실상 지배하면은 점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유권하고 점유권 이외하고 또 구별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진짜 실질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걸 본권이라고 해요. 본권. 그리고 점유권은 자격이 없어도 사실상 지배하면은 점유권으로서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 그걸 뺏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완력으로 뺏어올 수는 없고 소유권에 기해서 목적물 인도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송을 통해서 국가의 조력을 받아서 갖고 와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싸우는 거라니까요. 사회가 이렇게 평온하게 질서가 되는 게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경매에서 점유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라 그냥 자격이 없어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물권은 이렇게 있어요. 그 외의 거는 다 뭐라고 보면 돼요? 달라고 하는 거는 채권이에요. 근데 채권도 분류를 하자면은 민법에는 15가지로 분류합니다. 15가지. 물권은 8가지니까 우리가 그 머릿속으로 외울 수 있죠. 그리고 이거 말고는 법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사람을 노예 계약을 한다 이런 것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정 안 하고. 근데 채권은 위법하지만 않으면 다 인정해요. 뭐 무수히 많은 채권이 있는데 전형적인 거 이거를 민법은 15가지로 분류해 놨어요. 대개는 이 범죄에서 이제 채권이 발생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몇 가지, 15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매매 중요하고요. 매매. 우리 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하잖아요. 이게 이제 채권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임대차도 채권이에요. 채권. 임대차. 또 우리 그 경매하고 좀 필요한 게 소비대차. 소비대차가 돈 꿔주는 관계예요. 은행에서 뭐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관계. 소비대차. 또 사용대차도 있어요. 사용대차. 대차라는 거는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 소비대차는 뭐라 그랬어요? 돈이라 그랬고, 요거는 돈이 아닌 안돈이에요. 안돈. 돈 아닌 거를 우리는 안돈이라고 약속을 하자고요. 고상하게는 비금전이라고 해요. 돈을 금전이라고 하고. 근데 금전, 비금전 그러면 안 와닿아요. 그냥 돈, 안돈으로 얘기하자고요. 임대차, 사용대차는 물건에 대한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는 유상이에요. 유상. 뭐 차임이 있어요. 차임. 아니면 보증금이라도 있어요. 사용대차는 원칙적으로 이것은 무상이에요. 무상. 그리고 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급은 공사업자, 건축주와 공사업자 간에 공사대금 청구할 때 도급계약. 무수히 많은 게 있는데 일단 이 정도만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권리가 나올 때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거 분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만 머릿속에 있으면은 나머지는 채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빨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유권은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남의 것이 아니고 자기 겁니다. 지상권은 이 땅 지자거든요. 남의 땅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권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지상권을 가져요.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건물을 짓든지, 남의 땅인데도 뭐 한 30년 이상 뭐 딱 지상권을 설정해 갖고 그 권리를 취득하면은 그 30년 동안은 자기 땅처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역권은 두 개의 토지 간에 뭐 주로 이제 토지 통행인데, 여기가 이제 큰 공로가 있어요. 도로. 그리고 여기에 땅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의 땅, 여기 B라는 사람의 땅이 있는데 남의 땅을 밟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통로를 개설한다. 근데 개설할 때 뭐 사용대차 이런 채권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좀 불안해요. B가. 그러면 확실하게 여기다 지역권을 설정해갖고 A 토지에다가 등기를 해놓으면은 B가 C한테 팔아도 떳떳하잖아요. 그런 게 지역권입니다. 전세권은 잘 아시죠? 전세권. 우리가 그 전세하고 전세권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전세하고 전세권. 형태는 똑같이 남의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게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지 물건으로서의 전세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안 한 상태는 그냥 채권적 전세예요. 채권적. 임대차하고 마찬가지로 봐요. 임대차 규정에서는 전세를 임대차로 보는 간주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 안 하면은 일로 가고, 등기하면은 일로 가는 겁니다. 유치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례를 들면 우리가 세탁물을 맡겨요. 드라이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한 5만 원입니다. 그러면 5만 원을 선불 줄 수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해요? 찾을 때 주잖아요. 근데 찾을 때 드릴게요. 그러고 그 다음날 가서 옷 주세요 그래요. 아, 돈 주셔야죠. 아니, 돈보다도 이거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간다는데 왜 그래요? 그래, 안 줄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옳은 겁니까? 세탁소 주인이죠. 유치할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유치할 권리. 유치할 권리는 법에 있어요. 법에. 민법 320조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세탁소 업자가 안 줄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법 규정에 의해서. 공사업자가 자기가 뭐 진짜 겨울에도 손실이 없고 뭐 피땀 흘려갖고 건물을 졌어요. 나중에 분양하면 준다 그래갖고 외상거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데다가 근저당 설정하고 도망갔어요. 그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넣겠죠. 이 사람은 공사대금
10억을 받을 길이 없어요. 법에서는 그런 사람은 이거를 어느 누구한테도 안 내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안 내줘. 그래서 유치하는 거예요. 유치라는 거는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유치권이 진짜 있는 그 건물의 경매가 나왔을 때 진짜 유치권이라면은 그 건물의 경매를 받은 사람은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거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치권자가 유치할 권리를 내세우니까.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를 돈을 자기가 돈 줄 의무는 없지만 그 점유하기 위해서 뭐 대의변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10억이면 뭐 한 8억만 주면서 나도 손해를 많이 봤다 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물건이 어떻게 돼요? 팍팍팍팍팍 떨어지겠죠. 팍팍팍 떨어지겠죠. 근데 어떤 거는 유치권이 있고 어떤 건 유치권 없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5억 4천짜리를 유치권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떨어지는 거 2억 5천 100에 받았어요. 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유치권이 가짜예요. 그 사람 만나갖고 내가 한 3천만 원 줄 테니까 그냥 비워라 그랬더니 자기는 2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송에서 내쫓았어요. 그 전세를 3억 5천 5백에 놨어요.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특수한 분야긴 한데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은 그런 류의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이제 투자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권입니다. 유치권도. 그리고 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질권은 쉬운 예로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돈이 없어갖고 술 한잔 마시려고 시계 맡기고 학생증도 막 맡겨가면서 그럼 전당포에서 이제 이렇게 맞고 그리고 돈을 내주죠. 그게 질권입니다. 질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유체동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계 같은 거 유체동산을 맡기는 질권이 있고 그리고 수표라든지 뭐 자기압 수표 있잖아요. 자기압 수표 뭐 또는 내가 근저당권자니까 이 근저당권을 맡길게 뭐 해갖고 뭐 근저당권을 맡기는 거. 이 권리질권이라 그래요. 이거는 동산질권, 이거는 권리질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등기할 수 있어요. 이 근저당 같은 경우. 근저당 자체가 등기잖아요. 근저당 을구에 근저당이 이렇게 있다면은 1번 근저당 을구 이렇게 있다면은 질권자가 여기 1-1 질권 근저당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등기부에 나타날 겁니다. 보통 MPL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많이 써먹거든요. 아무튼 질권 근저당권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저당권은 물권으로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은행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근저당권 하죠. 임의경매를 이제 많이 넣죠. 돈 안 갚았다 그러면 임의경매를 넣는 겁니다. 이게 물권이다. 물권은 여성의 권리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소유권을 이전 등기 해달라라는 거, 해달라라는 거.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예? 채권이죠? 딱 나와야 되잖아요. 왜? 8가지 물건이 아니면은 채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달라고 했잖아요. 공사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이죠. 용역비. 채권이죠. 물건에 없잖아요. 그리고 용역비는 뭐예요? 용역비 달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분류를 같이 한번 섞어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자, 임금. 임금은 채권입니까? 물건입니까? 채권. 그리고 임금은 돈입니까? 안 돈입니까?
돈이에요, 안 돈이에요? 바로 나올 수 있죠? 돈이. 공사대금. 채권이고 돈이죠? 분류할 수 있어요? 근저당. 물건. 또 뭐예요? 근저당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네가 돈 안 갚으면 나는 환가해서, 강제적으로 환가해서 배당을 받겠다는 거죠. 근저당은 배당권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걸 소이청이라고 할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 뭡니까? 권리가. 채권이죠? 채권이고. 돈이에요, 안 돈이에요? 안 돈이죠?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하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돈하고 안 돈하고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상권은 뭡니까? 지상권. 자, 권리로서 물건. 그리고 돈, 안 돈에서 안 돈이죠? 지상권은 안 돈의 대표적인 권리예요. 안 돈의 대표적이다. 이제 지금 굉장히 잘 구분하고 계세요. 이것만 구분해도 반은 하신 거예요. 반. 리갈 마인드 스펙트럼에 반을 하신 겁니다. 반만 더 하면은 절대 사기 안 당해요.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A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B하고, 자, 이게 매도인이고 이게 매수인입니다. 그럼 이제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계약을 했어요. 이때 계약을 뭐라 그래요? 매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매매 계약을 하면은 이제 계약금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제 계약금 넘어가면 이제 계약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매매 계약하면 바로 어떤 권리가 발생이 되냐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이 돼요.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요? 권리로서 채권이라 그랬죠? 채권이고 또 뭐라 그랬어요? 안다. 자, 이 상태에서 B는 중도금을 내고, 잔금 날짜가 이제 계약 당시에 잔금 날짜 정해졌잖아요. 잔금을 냅니다. 잔금 낼 때 이때는 B는 잔금을 내고 A도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줘요?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줍니다. 특히 이제 매도용 인감하고 등기 권리증상에 난수표 있거든요.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무사가 이제 쌍방 대리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 등기가 되는 거죠. 이랬을 때 B는 이 과정에서 소유권 취득을 언제 할까요? B는 소유권 취득, 잔금 시점에 소유권 취득한다. 예?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죄송하지만 좀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소유권 취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내 것이 되는 그 시점. 1차 정도 됐을 때잖아. 그때 소유권 취득하면 너무 좋죠. B는. 그렇지 않아요? 잔금이라는 거는 그 중개 사무실에서 잔금 주고 소유권 서류 받잖아요. 그럼 그 서류 꾸며가지고 법무사가 이제 등기소로 이제 가잖아요. 가면서 이제 접수를 하겠죠. 등기 일자의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 일자의 소유권 취득. 근데 이때 등기 일자라는 것은 접수를 얘기합니다. 등기는 뭐 나중에 돼도 그 접수 번호에 등기한 걸로 보거든요. 이게 민법에
186조에 있어요. 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어떤 물건이 변동이 되면은 등기 한때로부터 변동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매매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실은. 뜯어보면. 우리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중도금, 이때 잔금 이 시점에서 여기 지금 소유권이라는 건 물권 취득이 아닙니까? 그럼 물권 취득의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권 취득의 원인이 매매 계약에서 바로 물권 취득되는 건 아니에요. 매매 계약이라는 거는 채권 계약이라 그랬죠. 채권 계약은 채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채권 뭐가 발생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발생하려면은 물권 계약이 또 있어야 돼요. 물권 계약. 근데 물권 계약이 현실에서는 요식행위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묻어가요. 그냥 일련의 과정에서 묻어가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냐면은 여기 시점입니다. 여기 시점에서 학자들은 물권 계약이 있다 그래요. 물권 계약이 있다. 이게 소유권 취득 과정은 다 이 원인 서류를, 등기 원인 서류 이걸 제출은 하는데 사실은 이 요식행위는 아니지만 이 절차가 있어요. 다른 거는 요식행위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상권 물권이라 그랬죠. 그 지상권이라는 걸 취득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물권 계약을 해야 돼요. 그 요식행위로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상권 설정 계약. 이게 물권 계약이에요. 근저당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은 그 전에 뭐를 해요? 근저당 설정 계약. 다른 거는 다 요식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소유권 취득에 관한 매매라든지 증여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신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물권 계약 따로 요식행위가 없고 이 매매 계약, 이 채권 계약이 원인 서류가 돼요. 그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것만 인식을 하면은 되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매매 계약이라는 채권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성격이 안돈입니다. 그리고 잔금 치를 때 물권 계약이 돼서 소유권이라는 게 등기함으로써 취득이 돼요.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뭡니까? 이거 물권에다가 뭐예요? 성격이 돈이에요, 안돈이에요? 돈이에요, 안돈이에요? 소유권? 안돈이죠? 구별 잘 하시네요. 이거 구별 몇 달을 말씀드려도 구별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돈과 안돈이 중요하냐? 제가 그 명심보감에도 인간은 남과 여로 구분하고 권리는 돈과 안돈으로 구분한다. 이걸 저번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권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돈의 권리냐 안돈의 권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 7분만 할게요. 7분 이후에 끝내드릴게요. 좀 힘드셔도. 이거 하는 김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이 절차도를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항상 이제 앞으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억지로 외우실 거는 없어요. 억지로 외우실 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리갈 마인드라는 건 이제 법적 사고 방식이라 그래갖고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이쪽에 젖어왔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될 때 항상 그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권리 관계를 따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 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리갈 마인드를 항상 염두에 두시자고요. 오늘도 법률 행위를 엄청 많이 했어요. 법률 관계 형성이 많이 됐을 겁니다. 하다못해 음식을 사 먹을 때도 벌써 물품 거래를 한 거거든요. 자, 이 권리라는 게
아까 채권하고 물권하고 있다 그랬죠? 채권하고 물권. 채권하고 물권이 있는데 이 권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권리 발생 원인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권,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용역비 이런 게 바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 간의 계약 같은 걸로 권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법률에 아예 이러이러하면은 권리를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아까 유치권 같은 거 있죠? 유치권. 법률 320조에 이러이러한 자는 자기 것도 아닌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딱 해주면은 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또 예를 든 게 있죠. 매매. 매매는 여기 요거하고 어느 거에 해당이 돼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중에서도 계약입니까? 단독 계약입니까? 계약이라 그래요. 계약은 양쪽이 뽀뽀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도킹을 하는 겁니다. 쌍방이 청약과 승낙위에서 1억에 팔자, 1억에 사자, 이래야 계약이 성립돼요. 여기 1억에 팔자 그랬는데 8천만 원, 그럼 계약 성립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매매 계약. 아까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아까 매매 계약에서 뭐가 발생이 된다 그랬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러면 이 권리 파트에서 지금 어느 부분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예? 채권이죠? 물권 아니면 채권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달라고 부단히 달라고 하면 채권이라 했죠? 그럼 약정 채권입니까? 법정 채권입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이 법정 채권.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은 약정 채권. 그러면 약정 채권이죠. 그럼 그냥 분류입니다. 분류. 근데 이 권리가 제대로 약속된 시간에 이행이 되면은 침해가 아니에요. 근데 잔금날 오라고 했더니 안 오네.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팍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런 데 가끔 있죠. 안 와요. 그러면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침해가 되는 거죠. 권리가 침해가 되면은 뭐가 발생이 되냐면은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여기 보세요. 청구권. 이 지금 순서가 있는 겁니다. 청구권이 있으면은 권리 구제 절차로 가는 거예요. 내가 완력으로 할 수는 없고 법원에다가 내가 이 청구권이 있는데 이거를 좀 행사를 좀 하니까 구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흐름까지 어려움 없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침해가 됐다면은 어떤 청구권이냐면은 자, 일단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이니까 채권 침해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 채권은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부단히 달라고 하는 거니까 강제 이행이죠. 이제 강제로 이제 이행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채권은. 그러니까 강제로 소유권을 넘겨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강제 이행 청구권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럼 권리 구제 절차로 가야 되겠죠. 권리 구제 절차에서 바로 소송을 하면은 그 아파트를 팔아버리면은 이제 뭐 소유권 이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묶어둬야 되는데 이 묶어두는 걸 보존 처분이라 그래요. 이거 계속 반복하니까 좀 이해 안 가도 그냥 넘어가세요. 보존 처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우리는 가압류, 가처분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가압류를 하느냐, 가처분을 하느냐는 돈과 안돈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돈은 가압류로, 안돈은 가처분으로. 그것도 여기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처분금지 가처분. 그러면 아까 매매계약에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침해가 되면은 보존 처분은 뭐를 합니까? 뭘 해요? 가압류예요? 가처분이에요?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을 합니다. 그 하는
서면 작성하는 것도 제가 연습을 할 겁니다. 우리 뭐 직접 하셔도 되고 뭐 또 법무사나 변호사에 의뢰해도 되는데, 알고 의뢰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제가 로펌에 있어서 아는데, 모르시는 분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한 500만 원씩 부르고 소송을 할 때 아주 싹싹 잘 안다 그러면 한 200만 원도 괜찮아요. 머리 안 아프고 힘도 안 드니까. 그러니까 알면 좋죠. 내가 하던 남한테 시키던 간에 알면은 비용도 별로 많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가처분을 해놓고 그다음 본안소송이라는 게 이제 소송입니다. 소송인데 청구권의 권자를 빼고 그냥 소송이라고 붙이면 돼요. 그럼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이게 소송이 되는 거예요. 이 소장도 연습을 할 겁니다. 이 소송을 하고 판결문이 나와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몇 월 며칠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문에 주문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강제로 그냥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권리가 만족이 된 거죠. 딱 한 가지 하고 끝낼게요. 자, 소비대차. 제가 회장님이 저한테 돈을 1억을 꿔줬어요. 돈을 1억을 꿔줬습니다. 그럼 제가 채무자고 회장님이 채권자죠. 근데 제가 1년 후에 갚겠다 그러고 돈이 없어갖고 연락도 안 해요.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근데 스트레스는 채권자도 스트레스 그만큼 있고 채무자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오히려 채권자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1년 전에 1억을 꿔줄 때는 권리 발생 원인이 뭡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돼요. 법률 행위, 계약에 의해서 발생돼요. 계약. 그게 바로 소비대차입니다.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회장님이 무슨 권리가 발생이 될까요? 그러니까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채권의 제목이 대여금 반환입니다. 대여금 반환 채권. 그러니까 내가 대여해준 돈을 언젠가는 반환 받아야죠. 그런 채권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1년 후에 갚을게 그랬으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줘야죠. 그러니까 채권 상태에 있는 거예요. 채권 침해는 아니에요. 근데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연락이 없어요. 돈도 안 갚아요. 그럼 그때 채권 침해가 되고 청구권이 그때 발생이 돼요. 그게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그 청구권이 중요한 겁니다. 의사로 치면은 이 사람 폐렴인지 감기인지 이거 판단하는 게 청구권이에요. 변호사는 이런 사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청구권이 발생하는가를 따지는 게 이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청구권만 제대로 찾으면은 다 이겨요, 다. 변호사도요, 오진해가지고 청구권 잘못 찾아가지고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구권이 중요한데 우리 경매에는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 생겼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존처분으로서 가압류할까요? 가처분할까요? 돈이니까 가압. 돈이니까 가압. 그리고 본안소송은 아까 청구권에 권자 빼고 소송자 붙이면 된다 그랬죠? 무슨 소송이에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그래갖고 판결문을 가지면은 이제 강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제 집행에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제 집행. 돈 집행과 안돈 집행이 있습니다. 돈 집행과 안돈 집행. 제가 금전이라고 썼는데 이건 돈 집행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돈 집행을 할까요? 아니면 안돈 집행을 할까요? 대여금. 안돈 집행이죠. 안돈 집행. 죄송합니다. 돈 집행이죠. 돈이니까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이 권리 구제 절차에서는 돈과 안돈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절차도 달라요. 그러니까 돈 권리, 안돈 권리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강제 집행에서 돈 집행은 이런 성격이 있어요. 돈 집행은 채무자의 어떤 재산이라도 환가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채무자의 어떤 재산이 특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자만 내면은 환가시키는 방법으로 가면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강제 경매. 이거는 돈 집행이에요? 안 돈 집행이에요? 돈 집행. 진짜 훌륭하십니다. 이거 법대 4년 졸업해도 이거 분류 못 합니다. 자, 유체동산이 있다. 그럼 유체동산도 환가시킬 수 있어요. 유체동산 강제 집행. 그리고 이 사람이 은행에 예금이 있다. 뭐 임차 보증금이 있다. 공사대금 받을 게 있다. 채권 집행. 이게 다 돈 집행 쪽이에요. 돈 집행의 특성은 압류, 환가, 배당으로 이렇게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반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돈이니까 돈 집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돈이면 오히려 쉽습니다. 안돈은 물건이 이미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의 대상이 이미 특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막 찾으려고 할 거 없잖아요. 그 이미 특정된 거를 소유권 이전을 강제로 하면 되잖아요. 안돈 집행은 1대1이에요. 1대1. 그래갖고 그냥 집행이 쉽습니다. 오히려. 특정되어 있으니까. 돈 집행은 빚잔치예요. 빚잔치. 그래서 압류를 하고 환가하고 배당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리갈 마인드 스펙트럼의 전체 개관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끝날 때까지 이걸 펴놓고 계속 이제 할 겁니다. 그럼 오늘 조금 더 오버했는데, 예. 예. 들어본 단어이긴 한데 예.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편하게 푸는 그런 건 없나요? 단어들에 대해서. 단어요? 민법을 한 2000페이지 되는 민법을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글이지만 한글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최대한 쉽게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 설명 듣고 또 한 가지 위키백과 같은데 용어를 검색하면은 거의 짤막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긴 거 보지 마세요. 짤막하게 개념을 파악하시려고 하고 그 정도만 해도 이게 지금 이게 4년치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돈, 안돈 구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채권, 물권 구별 잘 하셨고 권리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떤 권리가 취득이 되고 어떻게 청구권을 행사하는가 개략적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세밀하게 들어갈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근데 제 그 수업 듣는 분을 이렇게 경험치로 보면은 계속 들으니까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자신감 있게. 예,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